쌤들 좀 어르시죠? 이거 이 고비만 넘어가면 계속 더 점점 1과목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1과목 제가 시험 보니까 1과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2과목, 3과목, 4과목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들이 그 교사로서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대로 이렇게 공부하시거나 그리고 많이 좀 하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또 1단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험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대학교 시험 보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수능 보는 느낌이 아니라 수능이라든지 뭐 임용고시 보는 느낌이 아니라 대학교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대학교 교재를 그냥 그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첫 단계에서는 전체 구조 같은 거 외우면서 이렇게 공부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숙지를 많이 하셔야지 시험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근데 숙지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뼈대를 먼저 만들고 이렇게 살붙이는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좀 이해는 되시죠?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채팅으로라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동그라미 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도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난번 같은 경우 이게 막 선생님들 다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실장님 수준으로 하자. 실장님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하자 해가지고 거의 고등학생 수준으로, 고등학교나 중학생 수준으로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내용은 대학교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이렇게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수준은 중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되게 잘 되도록이요. 우선 공유하겠습니다. 네. 우선 10번 요거 다시 아까 보시면 요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반복. 내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척수액이 담겨져 있는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내실이라고 얘기하는 내실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냐면 그 뿔처럼 생겨 있는 외측 내실,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삼내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내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통해서 이렇게 척수에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해 보면 지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더 공부해 보면 뭐와 관련이냐면 잠이랑 관련이 있고요. 잠이 뭐와 관련이냐면 면역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이걸로 설명을 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뇌에는 면역 기능이 담당하는 백혈구 같은 게 없어요. 벽혈구가 없는데 그러면 그 병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해서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좀 밝혀진 게 여기 척수액을 잠잘 때 척수액이 이렇게 딱 이렇게 뇌가 쪼그라졌다가 펴졌다가 쪼그라졌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축수액이 순식간에 조금 찔끔찔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딱 빠져나갔다가 또 새로운 게 채워지고 또 빠져나가고 채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잠자는 사이에 뇌를 이렇게 씻어낸다라고 주장하는 뇌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척수액에 이렇게 면역이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와 잠이랑 면역 기능 그런 거와 관련 있다는 거 나중에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다시 외측 내실, 삼내실, 사내실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이제 볼게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요거 중내수도관. 요게 지금 삼내실이랑 사내실 연결되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중내수도관. 예, 예. 여기다가 이제 더 용어에 대해 중내수도관 회백질 이렇게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수도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세포가 이렇게 모여있다 이렇게 신경세포가 모여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중내수도관 회백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뭐와 관련 있냐면 우리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어붙게 하죠. 예, 얼어붙게 하는 거 관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얼어붙기가 요거 중뇌수도관 회백질에서 영향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트라우마 같은 거 상담할 때도 요 부분을 다뤄주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면 아이고 다시 정리할게요. 예. 예, 여기에 외측 내실이 있고요. 이제 기억나시죠? 삼내실 있고요. 사내실 있고요. 여기 중내수도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중내수도관 배백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외-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요거는 넘어가고, 요거 아까 세포 이제 얘기할 건데 드디어 뉴런에 대해서 나옵니다. 뉴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텐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우리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각 공부할 때 좀 알아야 될 부분까지 제가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4장 더 남았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면 이제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뉴런이죠. 뉴런인데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요걸 우리가 세포체 세포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꼬리가 이렇게 있고요. 꼬리가 근데 이걸 꼬리를 꼬리라고 안 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돌기라고 얘기합니다. 돌기가 있어요. 근데 돌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있는 돌기가 있고 뒤쪽에 있는 돌기가 있어요. 근데 앞쪽에 오는 돌기는 막 여러 개가 있고 보통 뒤쪽으로 가는 건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수상돌기. 나뭇가지 모양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수상돌기. 그다음에 여기를 뭐라 아까 얘기했죠. 축삭돌기. 그다음 다른 말로 축색돌기도 같은 말. 축색돌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제 그림 할게요.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세포체. 그다음에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축삭돌기. 그다음에 요 부분을 우리가 수상돌기.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뭔가 이렇게 여기 보면 소시지처럼 말려들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수초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수초가 없는 게 있어요. 또 수초가 없는 그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수초가 있는 세포를 유수 세포라고 하면 되겠죠. 유수유런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없는 거를 무수유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있으면 뭐가 좋다는 것은 아시죠? 전기가 요거 전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연체. 전기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예, 여기 전연체가 있으면 이렇게 타고 땅 차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다음에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막 계속 전기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전기가 흩어져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유런과 무수유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외우시면 돼요. 자, 처음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교과 선생님들은 신경세포체 있고요. 축삭돌기 있고요. 수상돌기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이렇게 소세지처럼 있고 요거 수초가 있고요. 수초가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유수유런, 그다음에는 무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음. 그다음에 얘네들이 요 끝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축삭 끝에라고 해서 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마무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가 되니까 이렇게 그 세포가 다른 뉴런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내각 공부하는 분들은 요 연결되는 걸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기억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요 기억 여기 요 연결되는 거 시냅스 그 기억이랑 그러고 이제 러닝 학습을 뭐라고 하냐면 어, 시냅스의 시냅스 패턴에 이거는 저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건 안 나오겠죠. 근데 제가 좀 내가 공부하실 거니까 설명드릴게요. 요거 기억이랑 걸리고 기억이랑 같은 게 또 학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러닝. 요걸 뭐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시냅스 패턴의 연결 패턴의 업그레이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멋있죠? 시냅스가 연결되는 패턴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업그레이드 패턴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시냅스가 이렇게 다음 뉴런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랑 달라진다 그러면 패턴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그 기억, 학습, 그 러닝. 지금 그래가지고 요즘 AI에서 막 머신러닝 같은 거 나오고 하잖아요. 그 러닝의 개념이 이렇게 요게 연결의 패턴이 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따르게 되면 따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예, 요거 기억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짠. 이제 좀 그 고급이에요. 딱 보시면 여기 아까 유런인데 유런에 보시면 유런이 이렇게 있고 유런에 아까 요거 이름 뭐라고 했죠? 우리 김강수님 이게 이름 뭐라고 했죠? 세포체. 긴장하지 마시고. 그다음 여기 뭐라 그랬죠? 수상돌기. 그다음에 요거 쭉 나가는 걸로 축사기 되겠죠? 음. 근데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선생님들 이제 시험 문제. 요 그림에서 세포는 몇 개일까요? 한번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채팅 한번 하겠습니다. 요 안에서 세포는 몇 개일까요? 세포가 몇 개일까요? 채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한 개, 세포 한 개, 네 개, 세포 개수, 아이고야, 큰일 났네. 세포 개수 세볼게요. 요거 세포 한 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가 답입니다. 어. 이게 개념 되게 중요한데요. 선생님 보시면, 보세요. 음. 여기에 그 수초가 있는데, 수초란 얘기는 아까 축삭을 이렇게 감싸는 거라고 얘기했죠? 감싸는 세포의 이름이 뭐냐 하면 드디어 나왔어요. 선생님들. 요거 하나 외우셔야 돼요. 무슨 세포? 슈반세포. 슈반세포가 여기 보면 이렇게 슈반세포가 있어요. 여기 슈반세포가 여기 축삭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 이렇게. 이해되시죠? 감싸는데 여기 축성이는 감싸는데 요 감싸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슈반 세포 다섯 개가 이렇게 감싼 거예요. 세포 한 개에다 다 감싼 거예요. 이해되시죠? 와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이거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 슈반 개수 요게 그 아이들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게 감는 개수가 점점 많아진대요. 보통은 10번에서 100번까지 100번 이상도 감는다는데 박지성이라든지 김연아 이런 아이들이 훈련을 많이 할수록 슈반세포가 많이 감겨가지고 더 그 수초가 더 그러니까 수초가 더 기능을 더 잘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게 풀리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뭔가 좀 지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요게 슈반세포가 덜 감겨가지고 여기에 그 신호 전달이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저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 슈반세포가 이렇게 감고 있는 거 그림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슈반세포가 감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세포가 여기가 이제 축삭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많이 감을수록 많이 어떻게 감냐? 막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면 계속 더 감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훈련 같은 거 안 하고 놀고 막 이렇게 풀려요. 그러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반세포 감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축삭을 수반세포 감는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올리고덴트로사이트라고 해서 희소돌기가 있어요. 희소돌기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신경세포체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얘가 그냥 가서 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세포가 한 개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수반세포는
이렇게 넓적하게 우리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한 걸 딱 밀어가지고 넓적한 게 된 거가 요거를 이렇게 축삭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고덴트로사이트 희소돌기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 한 개에서 다리가 막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다리가 여러 개가 나온 게 축삭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초로 이렇게 감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세포가 한 개, 얘는 세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이게 딱 이걸 나눠 그러면 나눠지죠. 얘네들 덴트로사이트, 올리고 덴트로사이트랑 슈반 세포가 나눠지는 이 부분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쪽을 중추신경계, 이쪽을 말초신경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거 우리 아시죠? 중추신경계에 만약 중추신경계가 끊어졌어요. 중추신경계가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중추신경계가 끊어지면 중추신경계가 끊어지면 척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척추가 끊어지면 마비가 되죠. 그런데 그 척추 말고 다른 부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렇게 소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끊어지면 올리고덴트로사이트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얘네들이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괴가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를 수선해버려. 얘를 요 부분을 딱 잘라내고 다시 뭐 이렇게 다른 게 또 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 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수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추신경계가 마비가 되면 그러니까 중추신경계가 잘못되면 마비가 된다 그런 개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아까 보시면 여기에 올리고덴트로사이트 있습니다. 슈반세포 있습니다. 요 사이에 딱 가로질러 가지고 요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척추 있죠, 여기. 척추 있는데 요 사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요쪽을 중추신경계, 요쪽을 말초신경계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척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희소돌기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감싸 있는 걸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하고 슈반세포 받는 걸 우리가 말초신경계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중추신경을 말초신경을 설명할 텐데 요거 때문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건 넘어갈게요. 아이고 설명이 안 됐네. 이렇게 하고요. 요까지 설명하고 요거 이제 하나만 외울게요. 요게 그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반응인데요. 편도체랑 그 해마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 시상하부 기억나시죠? 시상하부 뇌하수체 설명 안 했네. 뇌하수체 그다음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요거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만 좀 외워볼게요. 님들 뇌하수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그다음에 부신피질 이렇게 요거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요즘에 외울게요. 다음에 이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런 거 막 나왔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복잡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런 도파민 아시죠? 도파민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우선 도파민 아시죠?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아시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세요. 그냥 막 도파민,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하나의 지금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도파민이라는 걸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도파민. 요거 정리할게요. 도파민이 있어요. 도파민. 도파민의 전구 물질이 뭐냐면 요게 전구물질이라는 얘기는 도파민 전 단계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구물질이 뭐냐면 요게 티로신이에요. 티로신 이렇게 티로신이 도파민이 되고 도파민이 변형이 돼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요게 노르에피네프린 들어보셨죠?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그 에피네프린 막 들어봤셨는데 좀 어렵죠? 이렇게 하면 쉬워요. 쉽죠?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노르. 다시.
노르아드레날린. 다시. 이게 노르아드레날린. 나라에 따라서 달라요. 유럽에서 얘기하느냐, 그 미국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요거가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이점은 이제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벗어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과학과였는데 저는 화학과예요, 화학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막 그 화학식이 되게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저 공부할 때도 화학식으로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되게 익숙한데 선생님들은 되게 어렵죠. 근데 제가 요 관계를 아셔야지, 아, 도파민이 어떻게 되고 노르에피린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도파민이 있습니다. 도파민의 전구 물질은 티로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변형되면 노르에피네프린 되고 에프네프린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이게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은 뭐냐면 여기 트립토판 전기 물질 이렇게 트립토판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게 세로토닌이 또 변신을 하면 뭐가 되냐 하면 멜라토닌. 아까 멜라토닌 많이 했죠? 멜라토닌. 이렇게 멜라토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멜라토닌.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그 티롭신 여기 보면 크립토판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딱 변신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우리 많이 아시는 거 니코친. 니코친도 이렇게 변화가 되면 아이고야. 니코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죠? 근데 이제 변화는 이제 제 화학과에 있을 때는 되게 민감한데 그 선생님들은 그냥 간단한 거 설명할게요. 보면 요 모양이 그 도파민인데 그 전에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얘가 동그라미 얘는 다 똑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게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안에 수소가 그 전에는 요거 요걸로 돼 있어요. 요거가 수소하는 게로 이렇게 변신하는 거, 이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냐 했더니 여기에 요거 하나 더 붙었죠.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요 단계에서는 변화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단계에서 얘가 요게 이렇게 붙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더 붙었죠. 이렇게 지금 보면 한 개씩 뭐 물질이 붙으면서 뭐가 됐다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티로신이 도파민이 됐다가 노르에피네프린이 됐다가 에피네프린이 된다. 이렇게 기억은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로토닌 있는데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됐다가 또 변하면 이게 멜라토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걸 이제 제가 유튜브,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거 정리해 보면, 도파민, 아이고, 도파민은 티로신이 전구 물질이죠?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아까 에피네프린이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드레날린,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토닌 있죠? 크립토판이 있고, 멜라토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글리신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요 하나 글루탐산이랑 가바도 있다는 거 막 기억하시면 이렇게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생님, 뭐 이런 걸 해 하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도파민 따로 공부하고 노르에피닌 따로 공부하고 에피네프린 따로 공부하면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연결시켰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은 도파민이 있고요. 전구 물질은 한번 외워볼게요. 여기 티로신 따라해볼게요. 티로신. 다음에 요게 또 변하면 노르에피네프린, 에프네프린. 이거는 아드레날린이랑 같다고 얘기하고요.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은 크립토판. 크립토판. 그다음에 요것이 변하면 멜라토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요게 도파민, 티로신,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그다음에 세로토닌은 크립토판, 멜라토닌. 글루타암산, 가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루탐산은 이렇게 가바랑 선생님들 우리 글루탄을 감싸라 또 뭐 다른 거 같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다른 물질로 너무 다른 물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공부를 그러니까 관련이 이렇게 공부 안 해보셔가지고 가바랑 글리탐산이 어떤 물질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딱 보면 완전 대박이 선생님들 딱 보시면 차이점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글루탐산이랑 가바가 있는데 글루탐산은 그 활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포의 신경의 활성도를 높이는 거고 가바는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이 요게 COOH, 다시 COOH가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요거 COOH가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데 아세트산, 식초 아시겠죠? 요게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글루탐산이 돼가지고 그 세포의 그 활동 준위를 올리느냐 아니면 없어져 가지고 낮추느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루탐산이랑 가바랑 큰 차이점이 아니라 거기 어떤 물질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 차이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니까 글루탐산이 뭐고 간섭을 따로따로 막 외우니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이라든지 물질들은 정말로 그 효율성 있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A라는 물질이 있으면 A라는 다른 C라는 물질, 막 D라는 물질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몸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변형을 조금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했는데 좀 시간은 없지만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개념으로 빨리빨리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선생님들 다 외우셨으니까. 이렇게 그 반복을 하면 금방금방 더 넘어갑니다. 예, 딱 봐서 요 기억나시죠? 예. 아이고야. 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진도 나가는 거는 요것만 딱 정확하게 하시면 딱 술술술 그 책이 읽혀지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어, 음.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그 이름인데 음, 이름인데 어, 핵이랑 이제 좀 아시겠죠? 핵이랑 피질이랑 신경절 이제 이해되시죠? 네. 뭐냐면 이렇게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핵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척수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껍데기 우리 그 대뇌 피질을 하는 걸 우리가 피질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축사하게 연결돼 가지고 만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어 요 내장인데 평활근이라는 거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다음 근육은 골격근 이런 얘기 하는데 요거는 가로무늬. 그 시험 문제에 근육은 가로무늬다 이렇게 하면 이런 그 선생님들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장은 평활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방추형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고 여기에서 여기가 살라무스, 요 밑에 시상하부, 그다음에 교내 적회, 그다음에 대상에 있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중심이랑을 중립해서 앞운동 앞운동 D감각 이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시상이 있고요. 시상하부 있고 여기에 그물 형성체가 있고 그다음 교내 연수 척수 있다는 거. 자, 요 기억나시죠? 예, 여기 보면 여기 시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편도체 해마 있고 여기 대상에 있고 여기 교내 연수 척수 이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 시상 있고요. 교내 연수 척수 있고 편도체 해마 있고 여기에 기저핵 있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요게 보면 그 여기 중요한 건 뭐 후내, 중내, 전내 순으로 발달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사이에 상구하고 있는데 상구는 시각, 하고는 청각 관련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요게 지금 핵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됐다는 거. 이게 요거를 우리가 피질, 코텍스, 피질.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것도 다 피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기저핵 있다는 거. 그다음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면 안쪽에 요게 그 지금 대뇌 피질에도 지금 핵이 있고 안쪽에도 핵이 있다. 핵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저핵이라고 얘기했고 기저핵에는 요 옆에 있는 전장이 있고 안쪽에 선조체 있다. 선조체는 그 청백핵을 조갑핵이 감싸고 있고 그걸 또 옆에 감싸고 있는 꼬리핵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다음 여기 보면 청백혈을 감싸고 있고, 그다음 그것을 꼬리에 감싸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중간 연결하는 걸 우리가 내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건 넘어가고 이거 아까 설명했지만 여기 창백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조가비액이 있고 감싸고 있는 꼬리에 있고 전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척수액이 척수액이 있는 내실이 있는데 외척수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3내실이 있고요. 아이고야. 제3내실이 있고요. 그다음 제4내실이 있고 아까 여기 연거 3내실과 4내실 연결되는 중내수도관이 있고 그 주변을 우리가 중내수도관 해백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얘네들이 밤에 얘네들이 이렇게 빠졌다 들었다 하면서 면역 기능이나 관련이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각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내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관들이 여기 핵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 모여가지고 우리가 구성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 신경세포체가 있고 수상돌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축삭돌기 있고요. 수초가 있어요. 수초를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슈반세포가 있었고 희소 돌기세포가 있었죠. 그다음에 딱 보시면 슈반세포가 있고 슈간세포가 있었고 희소 돌기세포가 있었고 이걸로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했어요. 나누고 얘네들은 희소 돌기세포는 한 개고 얘네들은 한 개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걸 자르면 얘네들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근데 얘네들은 자르면 뭐 여기 길을 따르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회복이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감긴다. 그러니까 인지훈련이든 신체 운동을 많이 하면 수반세포가 많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수초가 더 기능을 잘한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요거 외울 때 도파민이 있고 전구물질이 티로신. 그다음에 나중에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은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거고요.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 같은 거다. 그다음에 세로토닌 있는데 이것이 전구물질은 트리토판이고 그다음에 이게 멜라토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루탐산이나 가반 엄청나게 많이 그 뇌과학 공부하면 다 그냥 글루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루탐산이랑 가바가 이런 관계에 있다. 요게 아세트산이 빠졌냐 들어갔냐에 따라서 들어간 것을 글루탐산, 빠진 것을 가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드디어 잠깐 이제 교과서 들어가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교과서의 앞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어가지고 쭉쭉쭉 나갈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선생님들 어제 이거 외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거 처음에 인체 이해 배우죠. 그다음 신경계 배우고요. 그다음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제 용어 좀 익숙해지죠.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까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는 올리고덴트로사이트, 희소돌기세포랑 슈반세포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아까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그 얘기고요. 그다음 감각과 운동. 그다음에 생체 리듬, 수면 관련되고 성 관련되고 그다음에 섭식, 그다음 감정 인지 학습, 그다음 노화. 기억나시죠? 요걸로 이제 공부한다는 겁니다. 우선은 교과서 4쪽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조금 이제 나가는 걸로 할게요. 조금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는 중요한 게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세포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세포다는 거. 그다음에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애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노래로 세포 조직 기관계 끝. 그냥 세포 조직 기관계 끝. 세포 조직 기관계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합쳐져서 조직되고 조직이 합쳐져서 기관되고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 되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세포 조직 기관계.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그 과학 시험에서는 잘 나오겠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학책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 경우는 그냥 세포 조직 기관계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포는 이제 세포 조직 기관계에서 세포 그다음 조직 기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죠. 그럼 이제 세포에 대해서는 보면 요거 숫자는 좀 아시는 게 좋아요. 네, 숫자는 여기 세포는 인간의 몸에서 세포는 60조 개다. 60조 개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여기 세포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중학교 시험이라면 요게 시험이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다 배우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게 얘네들 기능이 뭔지 다 배울 텐데 우리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나마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배우는 거랑 관련돼 가지고 ATP 요게 이제 우리 에너지를 그 만드는 부분과 합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ATP를 만드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이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ATP에 관련되고 그 ATP를 합성하는 데 관련된다. 이렇게 그것만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른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겠죠? 조직인데 조직은 좀 외워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조직이 4가지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조직 우리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 외워보겠습니다.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상피 조직 껍데기, 그다음에 결합 조직, 그다음에 근육 조직, 그다음에 신경 조직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지금 저게 외울 때 이렇게 네모를 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진화상으로 그 기억을 하는 게 어떻게 기억하냐면 장소랑 관련돼서 기억을 한대요. 선생님들 이해되시죠? 우리가 원신일 때 어디 곳에 가야 이제 뭐 움직여가지고 음식을 찾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맛있는 게 있냐 없냐, 그다음 위험한 게 있냐 없냐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랑 기억이랑 엄청나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때도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대로 외우는 방법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가르쳐준 방법인데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네모로 해서 그 네모에다가 위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모로 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순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반복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합, 근육,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한번 외워볼게요. 상피, 결합, 근육, 신경. 다시 외우겠습니다.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외웠죠?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외웠죠? 음.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냥 우리는 뭐가 잘 나오냐면 요거 신경 조직만 잘 나옵니다. 신경 조직에는 뭐가 있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뉴런, 신경 세포.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조직 세포가 우리 네 세포가 몇 가지라고 했죠? 네 세포가 몇 가지라고 했죠? 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4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크게는 신경세포랑 그 지지세포라고 하는데 교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교세포가 요게 1번, 2번 하고 2번 할게요. 2번, 3번, 4번 할게요. 뭐가 있냐면 어저께 했는데 성상세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희소, 돌기세포. 기억나시죠? 그 다음 3번에 작은 세포, 교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네. 그거를 이제 요거 제가 드리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조직이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있는데 우리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성상세포, 희소돌기세포, 그다음 미세아교세포 이렇게 4가지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포 조직이 모였으니까 기관이겠죠? 조직이 모여서 복합적인 기능하는 거 기관이라고 하고요. 또 기관계가 막 여러 개가 되는데 이것도 고등학교 수준이면 다 공부해가지고 외워야 되고 막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요거 신경계 요거 정도랑 그다음에 근육계랑 그다음 면역계랑 호흡계 뭐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죠. 네, 이 정도로만 그다음에
뭐 내분 이렇게 소화기랑 관련된 것만 좀 공부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신경계만 공부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우리 시험에서는. 예. 출제는 다 전체적으로 해서 사람이 되는 거지만 우리 시험에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계만 공부 좀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소화계 이런 거 다 소화계 좀 읽어보시고요. 소화계 읽어보시고 순환계 읽어보시고 뭐 심장 이런 거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뭐 온몸으로 혈관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호흡계도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공기 뭐 이런 이산화탄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신경계 이제 중요하니까 신경계는 좀 이렇게 보시면 신경계 기능 같은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냥 대충 보시면 되고 그다음 내분기계는 내하 뭐 호르몬이니까 좀 이렇게 봐주고 그다음에 뭐 신경 이렇게 신경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거기 그 11쪽에 나오면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선생님들 요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요게 중요한데 요거 하나만 적어 놓겠습니다. 요건 적으면 끝내요. 아까 뭐였죠 이렇게 스트레스 아까 뭐에 영향받는다? 편도체 그다음에 해마 기억나시죠? 뭐죠?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 내하 수체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부신 피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코티솔 그러면서 요것을 시상하 보니까 하이포살라무스 H 그다음 내하수체 피튜이터리 그다음에 아드레날 그래서 요게 스트레스 요게 중요한 거 HPA 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부신은 요거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부신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김밥처럼 됐다고 해요. 부신인데 바깥쪽을 뭐라고 하냐면 피지라 얘기하고 안쪽을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들 여기다. 여기 피지라고 얘기하고 안쪽을 수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피질에서 뭐가 나오냐면 코티솔, 수질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에프네프린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정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요거 코티솔만 중요하니까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코티솔. 스트레스 코티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코티솔이 나중에 해마에 영향 미쳐가지고 그 코티솔 많이 나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기억이 잘 안 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이렇게 요 정도인데 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보실게요. 여기 보면 시상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가 시상이죠. 그다음 시상에서 시상하부 내하수체에서 자극 호르몬 나와가지고 부신 그래 어디냐 해서 부신 해서 코티솔 똑같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내용 끝입니다. 네. 다음에 지금 이제 그냥 9시까지 하겠습니다.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12쪽에 보시면 신경계가 있는데 여기서도 숫자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아요. 유런이 1000억 개. 어떤 과학자들은 860억 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뭐 860억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1000억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계는 어떻게 나눠지냐?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가 있으면 여기 뇌가 있고 여기 척수가 있고 선생님 척추랑 척수랑 같은 거죠. 척추랑 같은 거죠. 삑 다른 거죠. 척추는 뼈 얘기하는 거고 뼈 안에 들어있는 신경 다발을 척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척수. 그러면서 이제 보면 요 부분까지 아까 중추신경계 그 희소 그 돌기세포까지가 있는 데가 우리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밑으로 있는 거를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영어로 또 뭐 이렇게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이게 CNS, PNS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줄 쳐보시면 뭐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여기에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경계를 구성단위 뉴런 있고 기억나시죠? 그다음 뉴런에 그 뉴런이랑 이렇게 교세포, 교세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뇌세포가 네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뉴런이 있고 성상세포, 희소돌기세포, 미소아교세포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죠?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중추신경계 내랑 척수, 그다음에 말초신경계에는 신경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말초신경계 아까 얘기했지만 중추신경계 바깥쪽에 핵들이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절이라고 신경절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말초신경 신경절이라고 얘기돼 있고, 그다음에 총이란 얘기는 뭐냐면 신경들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는 이런 부분들. 요걸 우리가 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걸 총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음. 지금 보면 얘네들이 그 신경이 가다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죠. 이렇게 모여 있죠. 이렇게. 그렇죠? 요걸 우리가 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덩어리가 돼 있냐, 신경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냐에 따라서 이름이 또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핵이랑 뭐 절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더 설명할게요. 음. 여기 보시면 아까 아이고, 내려가야 되겠네. 음. 여기에 보면 아까 여기에서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쪽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라고 얘기했죠? 여기 바깥에 지금 이렇게 세포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색이 모여 있죠? 우리가 이것을 아까 간갈리아, 세포 신경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용어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것만 이제 하고 끝낼게요. 요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용어 정리하는 거여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우선은 뇌가 있을 때, 뇌를 이렇게 뇌에 대한 화면이 있는데, 화면을 이렇게 말하는 용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이런 게 있어요. 관상면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자른 거 관상면 자른 거예요. 다음에 시상면은 뭐냐면 화살을 딱 쏘면 옛날에 막 진짜 그 윌리엄 텔이 딱 쏘면 이렇게 뭔가 탁 쪼개지잖아요. 중간에 탁 쪼개지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딱 쐈을 때 쪼개지는 면이라고 해서 시상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수평면은 이렇게 여기 수평면을 생각하시면 되고, 정중면은 뭐냐면 완전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자르는 걸 정중면이라 얘기하고, 그럼 시상면이랑 차이점 있죠? 시상면은 그냥 이렇게 된 걸 다 시상면이라고 얘기하고, 정중면은 완전히 좌우 대칭되는 중간을 말하는 게 정중면. 이해되시죠? 시상면, 정중면. 그다음에 이렇게 수평면, 관상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 밑에 요거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 2번이 중요한데, 아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거 아까 뇌가 있을 때 여기에 아까 그 뭐죠? 여기에 그 중심이랑 있다고 했죠? 중심이랑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 뭐라고 했죠? 아까 앞 운동, 뒤 감각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게 어떻게 나왔냐면 과학자들이 이제 그 이론을 낸 거예요. 옛날에 동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이 이렇게 해서 기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머리고 앞이고 후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앞쪽을 전측, 후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체의 앞쪽, 후측 이렇게 전측, 후측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가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운동이랑 관련되죠. 위쪽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각이랑 여기에 이제 더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각이랑 관련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냐면 배 쪽이에요. 배 쪽. 얘는 등 쪽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배 쪽을 영어로 등 쪽을 한글로 쓰면 뭐라고 하냐면 배를 그 한국어로 쓰면 복이라고 쓰죠. 복측. 등 쪽은 배측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얘가 이제 섰어요.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봐요. 선생님들 이렇게 이게 섰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반 나눠 가지고 앞 운동 뒤 감각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여기가 배 쪽, 얘는 등 쪽.
그다음에 요거 배를 한문으로 하면 복측, 등을 하면 배측. 용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요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측, 백측, 막 배쪽, 등쪽 나오고 막 하면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러면 여기 여기 이제 뼈 안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신경세포가 덩어리들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꼬깃꼬깃해지는 거잖아요. 꼬깃꼬깃해질 때 이걸 이제 요거를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꼬깃꼬깃해지잖아요. 꼬깃꼬깃해질 때 여기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냐 하면 이랑해라고 얘기해요. 여기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고랑이라고 하고 언덕구 구자 쓰겠죠? 구 이렇게. 선생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랑이랑 고랑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중심이랑 이렇게 얘기했죠? 중심이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중심이랑 그다음에 이거 중심 지금 저는 중심 고랑이니까 중심 고랑으로 바꿀게요.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했네요. 중심 고랑으로 바꿀게요. 지금까지 제 중심 이랑이로 했는데 중심 고랑으로 바꿀게요. 여기 안쪽은 중심 고랑이고 여기 앞쪽으로 이랑이에요. 그렇죠? 제가 중간 약간 잘못했어요. 중심 고랑이 있고 중심 고랑으로 바꿀게요. 중심 고랑을 있고 앞운동 뒤감각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요거까지만 용어 끝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고 척추가 이렇게 있을 때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해서 구심성.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원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각, 요거는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올라가는 거니까 상향, 내려오니까 하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중요한 그 뇌 구조랑 그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애쓰셨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진도 많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1교시부터, 아까 2교시 중간까지, 나왔던 그림들은, 지금, 두뇌 기능과 구조의 많은 부분들을 미리 한번 살펴본 건데,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뒤에 나오는 것들은 많이 이제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밤늦게까지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주말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5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2개 영상을 올리니까 그거를 계속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다시 확인하고 또 애우면 다른 반복할 거 없어요. 그것만 계속 영상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3번 정도는 들어봐야지만 음성 지원이 된다고 나중에 김대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때 이 말이었는데 이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도 굉장히 많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혹시 예습하실 분들은 쭉 한번 오늘 그림 나왔던 부분들을 교재를 한번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김태수 선생님과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네, 김태수 선생님께 감사한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